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초라한 옷차림의 여자가 아픈 아이를 안고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면접관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단 한사 람마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억만장자인 그는 4년 전 자신 앞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3층 S그룹 본사 면접 대기실이 분위기는 유리와 강철처럼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사무실 공기는 비싸고 인공적인 향이 났습니다. 아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 그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죠. 대리석 바닥은 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고 천장은 너무 높아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엄마 목 아파하네 살. 고준이가 아라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라는 준이의 이마에 손을 댔어. 요구 뜨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미열이 있었죠. 조금만 참자 준아. 엄마 면접 끝나면 병원 갈게. 아라는 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발. 가방 안에는 오늘 아침 급하게 산 준이의 물통과 해열제가 들어 있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 준이는 기침을 했지만 아라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는 5영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거든요. 이번 면접을 놓치면 다음은 없었고 떨어지면 잠을 줄여서라도 편의점 한 군데를 더 다녀야 했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회색빛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나가 사는 반지하 원룸이 있었습니다. 아라가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면접 시간은 2시 30분이었죠. 20분만 버텨줘. 준아, 대기실에는 5명의 지원자가 더 앉아 있었어.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3년 전에 산 검은색 블라우스, 바래진 회색 치마, 굿드. 이 다른 구두였죠. 나만 초라해. 하지만 아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준이를 위해서라도. 대기실 입구에서 여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완벽하게 다린 블라우스와 이휘를 신고 있었죠. 고어라 시은혜, 여기 있으니. 다 아라가 손을 들었어요. 여직원이 다가오며 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준이에게 멈췄대. 저기 아이는요? 네. 아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면접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곤란한데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맡길 곳이 없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제발. 아라의 목들 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애를 데리고 면접을 오다니 비상식이요. 자기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라는 귀가 따가웠어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발이요.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라는 여직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편의점 야간과 재봉부업으로 버틴 지 너무 오래였어요. 원룸 월세가 3달째 밀렸다. 준이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죠. 지난주에는 전기가 끊길 뻔했어요. 겨우 최소 금액만 내고 연결했죠. 이 면접은 생존의 기회였습니다.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절제된 표정으로 대기실을 훑었습니다.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어깨선은 곧았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죠. 부사장님, 여직원이 허리를 굽혔어요. 대기실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S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박승준이었어. 재계에서는 냉혈로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34살의 나이에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천재였죠. 그의 시선이 아라에게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왜 하필 여기서? 제가 절대 마주쳐선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이나 되뇌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박승준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4년
4년 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승준 부사장의 시선이 준이에게 옮겨 갔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까만 머리, 동그란 눈, 작은 입술, 박승준 부사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피곤한 듯 알아 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을 꼭 쥐고 있었죠. 박승준 부사장은 한 발짝 다가섰어요.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박승준 부사장은 고개를 돌려 면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옮기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숙인 채 준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버텨야 해. 이 면접만 끝나면 다시는 안 가도 돼. 하지만 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원형 테이블 주위로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다. 창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33층이었죠. 아라는 준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갔다. 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앉으세요. 한기호 비서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라가 의자에 앉자 준이는 엄마 무릎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박승준 부사장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손은 입을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기호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네. 고아라 씨 맞으시죠?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다 했어요.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많지 않으시네요. 학교도 중퇴하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중퇴사 육아위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서류에는 개인 사유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준이를 임신했다는 것,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는 것, 그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했어요. 디자인 쪽 경험은 있나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했어요. 아라가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스케치북이었어요. 표지는 낮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죠. 하지만 안에는 밤마다 준이가 잠든 뒤 그렸던 그림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의류 디자인, 액세서리 스케치, 패턴 연구였어요. 아라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재봉 부업을 끝내고 그림을 그렸어요. 임원 한 명이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준이가 콜록콜록 작게 기침했습니다. 아라가 재빨리 준이를 안으며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아, 준아. 조금만 엄마 목 따가워. 준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승준 부사장은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턱을 그채 눈빛만 깊어지고 있었죠. 아라의 손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어요. 재봉이를 하는 나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죠. 박승준 부사장은 그 손을 기억했습니다. 4년 전 아라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견뎌낸 손이었습니다. 고아라 씨, 육아와 병행 가능하십니까? 인사 담당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요. 자주 아픈 편입니까? 가끔 감기에 걸립니다. 하지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할 수 있습니다.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아라, 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아라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미혼모여. 아이도 모르고 낳았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라는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승준에게 쏠렸습니다. 부사장님, 아이가 아픈 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박승준 부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뚝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들어 박승준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4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예스대 축제에 봄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던 그 길이 떠올랐습니다. 아라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하지만 그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문자는 단댔죠. 아라는 혼자 남겨졌고 뱃속엔 아이가 있다. 왔어요. 아라는 눈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아라가 준이를 안고 일어났대. 준이는 엄마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고아라 씨, 박승준 부사장이 불렀습니다. 아라는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승준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을 향해 걸어가는 아라의 뒷모습을 승준 부사장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쥐었죠. 하얗게 힘이 들어갔어요. 아라의 어깨는 좁았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등은 곧았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아라야, 왜? 문이 닫혔습니다. 면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한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승준 부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33층 넘어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을다. 먼 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승준 부사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라, 그 아이가 설마 4년 전 봄이었습니다. 예스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4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학생들은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축제 마지막 날, 작은 무대 앞에서 승준은 고아라를 처음 봤습니다. 아라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죠. 목걸이, 귀걸이, 팔찌였어요.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예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승준이 은색 목걸이 하나를 들며 눈동자, 그리고 작지만 단단하게 울리던 그 목소리까지요. 다 살게요. 네, 아라는 놀라 승준을 봤다. 여기 있는 거 다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널 필요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필요해요. 승준은 웃으며 지갑을 꺼냈어요. 아라는 당황했지만 결국 물건을 포장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근데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아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고아라예요. 디자인학과 3학년이에요. 전 박승준이에요. 경영학과 4학년이고요. 그 후로 며칠 지나고 축제 부스 철수하던 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마지막 날인데 다 팔았어요? 네, 거의 다요. 그럼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아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요? 다음에 또 물건 사고 싶어서요. 그리고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요. 승준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어요. 길 양옆으로 흰 꽃잎이 흩날렸죠. 예쁘다. 아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라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했던 계절이었어요. 승준은 의외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길거리 호떡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어요. 둘이 찍은 사진들이야. 나의 휴대폰에 그때만 해도 수십 장 있었어요.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찍은 사진, 책 보다가 학교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사진들인데 아라는 그 사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봤죠. 어느 날 승준은 아라를 보며 말했어요. 아라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아라는 승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죠. 아라 씨는 디자인 공부하는 거 좋아요. 네, 뭔가 만드는 게 좋거든요. 없던 걸 있게 만드는 거요. 멋지네요. 승준 씨는요? 경영학과잖아요. 전 회사를 물려받을 거예요. 회사요? 네. S그룹도. 이호 아라는 놀라 승준을 봤어요. S그룹이요. 큰 회사요. 네. 제 어머니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았죠. 승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을 위한 회사요. 돈만 버는 게야. 이라 아라는 승준의 손을 잡았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승준은 아라를 나봤습니다. 아라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나네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서관에서, 카페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승준은 아라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아라는 승준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아라야, 내가 너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오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고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어요. 아라야, 난 평생 함께하자. 졸업하면 결혼하자. 정말 정말이야. 너 아니면 안 돼. 아라는 울며 웃었습니다. 평생.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승준은 갑자기 집에 불려갔어요.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승준의 어머니, 오미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죠. 이게 뭔데요? 네가 만나는 여자 신상 조사 결과야. 승준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왜 이런 짓을? 넌 모르는구나. 그 여자 집안이 어떤지. 빚덩이야. 그리고 그 여자 너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돈 때문이야. 재벌집 도련님 꼬셔서 한몫 잡으려는 거지? 승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애 아니에요. 넌 순진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오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그 여자와 연락 끊어. 안 그러면 그 여자 인생 다 망쳐버릴 거야. 어머니, 선택해. 그 여자 인생이냐? 너의 미래냐? 승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승준의 휴대폰은 압수됐어요. 비서실에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라에게 온 전화, 문자는 모두 차단됐죠. 승준은 저택에 갇혔습니다. 아라야, 미안해. 승준.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3주 후 한기호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승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승준 군, 고아라 씨가 자취방을 비웠어요. 학교도 그만뒀고요. 연락도 안 됩니다. 승준은 무너졌어요. 아라가 떠났구나. 승준은 아라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아라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거였죠. 오미정 회장의 위협에서요. 아라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8월의 끝자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아라는 자취방에서 승준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오빠. 라는 휴대폰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빠. 아라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선 사람은 승준 오빠가 아니었어. 6.5형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대죠. 누구세요? 난 박승준 어머니야. 아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정은 자취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대. 좁고 낡은 원룸,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문까지 세월과 가난이 함께 눌러붙은 듯했어요. 이런 데서 살았구나. 가련하네. 오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승준 오빠는 어디 있어? 내 아들은 너 같은 게 만날 수 없어. 앞으로도. 무슨 소리예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 신분도 집안도 안 맞아. 아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승준 오빠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오미정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 넌 빚쟁이 집딸이야. 너희 아버지 빚만 3억이 넘던데. 아라는 숨이 막혔어요.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그 빚 때문에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야. 아니에요. 증거 있어. 오민정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빚 서야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이거 네가 갚을 수 있다. 와. 아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못 갚지? 그래서 재벌 도련님 꼬신 거잖아. 아니에요. 전 정말 닥쳐. 오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 아버지 빚 당장 회수하게 만들 거야. 그럼 너희 집은 파산이야. 아라는 무릎이 꺾였다. 제발이요. 승준 오빠에게 한 번만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돼. 오미정이 문을 향해 걸어 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동네 떠나.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빠,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일주일 후 아라는 병원에 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무거웠어요. 축하드려. 임신 6주 차예요. 의사의 말에 아라는 얼어붙었다. 습니다. 임신이요. 네, 건강한 아기예요. 아라는 진료실을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의 승준 오빠의 아기의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말해야 해. 승준 오빠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승준 오빠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승준 오빠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경비원이 아라를 막았습니다. 손님,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 습니다. 제발요. 승준 오빠한테 한마디만. 안 됩니다. 돌아가세. 아라는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승준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지. 났습니다. 아라는 결정했어요. 혼자 낳을 거야. 아이를 내가 지킬 거야. 아라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원룸을 나왔어요.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라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원룸을 얻었어요. 반지하였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재봉 부업을 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라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뱃속에서 톡톡 움직이는 걸 느낄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만이 아라가 버텨야 하는 이유였으니까요.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아라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출산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복통이 시작돼 혼자 119를 불러 산부인과로 실려갔대. 아라는 혼자 울면서 소리 죽여 되풀이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진통이 시작됐죠. 아라는 홀로 손을 꽉 쥐며 견뎠다. 왜 진통이 몰아칠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다정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었죠. 마침 대에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산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힘내. 조금만 더.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면 물을 흘렸어요. 오빠가 있었으면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는 소리가 참 크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호사가 아이를 아라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라는 작고 따뜻한 생명을 바라보다 끝내 눈물을 흘렸어. 까만 머리, 동그란 눈, 작은 손까지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아라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과 승준의 이름을 따서 고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의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를 버린 게야. 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아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퇴원 후 아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일을 해야 했죠. 준이는 밤마다 울었어요. 준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라는 준이를 안고 밤새 걸었습니다. 낮에는 준이를 업고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손님, 죄송한데 아이 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준이는 자랐고 아라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자주 아팠어요. 감기와 열, 끊이지 않는 기침에 병원비는 쌓여만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치료비가 45만 원입니다. 네.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어요.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한도 초과였어요. 잠깐, 마녀. 아라는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 원을 냈습니다. 일단 이거 내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낼게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발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아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준이는 4살이 됐습니다. 엄마, 왜 나만 집에 있다?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면 유치원 보내줄게.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라는 준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준이한테 더 나은 삶을 줘야 해. 그때 인터넷에서 S그룹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디자인실 신입사원 모집. 경력 무관.
학력 무관.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이번만은 제발. 그리고 오늘 면접 날이 됐습니다. 준이는 열이 있었지만 아라는 올 수밖에 없었어요. 버텨야 해. 준이를 위해서. 나도. 그리고 오늘 33층 면접장. 그곳에서 아라는 4년 만에 승준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면접이 끝에 난 뒤 아라는 준이를 안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승준 오빠를 봐서 4년 만에 준이가 작게 콜록 기침했습니다. 엄마 준아 괜찮아. 물 목말라. 저기 가서 물 마시자. 복도 끝에 작은 라운지가 있었어요. 가죽 소파와 정수기,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죠. 아라가 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르는 사이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승준이었습니다. 아라씨. 아라는 놀라 돌아봤어요. 컵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승준호. 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아파서요. 병원 가 봐야 해요. 알아요. 그래서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라는 준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승준 오빠가 한 발짝 다가섰다. 습니다. 아라씨, 제발.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승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준이가 갑자기 승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기뚱뒤뚱 걸어와서는 승준 오빠의 넥타이를 잡았어요. 아저씨, 승준 오빠는 무릎을 꿇고 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 그래? 손 따뜻해. 준이가 승준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승준 오빠는 그런 준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와 작은 입술, 동그란 얼굴, 그리고 준이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승준 오빠는 그것을 봤습니다. 왼쪽 귀 귓불에서 조금 위쪽에 찍힌 작고 까만 점이었어요. 승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승준은 자신의 귀 뒤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어. 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점이었죠. 승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모두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멜라닌 색소 침착이지만 박씨 집안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 표식이었어요. 승준은 떨리는 손으로 준이의 점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준아, 이리 와. 아라가 재빨리 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무리야. 개 굴어서 아니에요. 승준 오빠는 일어섰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준이요. 고준이요. 고준. 승준 오빠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준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건가? 몇 살이에? 14살이요. 생일은요? 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러시죠? 대답해주세요. 승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월 15일이요. 승준 오빠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4년 전 그가 아라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9개월 뒤면 5월. 하지만 조산이었을 수도 있었죠. 혈액형은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해주세요. 승준 오빠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B형이요. H예요. 승준 오빠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과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귀 뒤의 점. 준이는 아버지 성을 따른 건가요? 아니, 제 성이요. 아의 아버지는 정말 없나요?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어요.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준 오빠가 아라의 팔을 잡았어요. 나요? 아라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무슨 진실요? 아이가 제 아들인지요? 아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승준 오빠는 그 눈빛을 봤어요. 맞구나. 내 아들이구나. 저 가봐야 해요. 아라가 준이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아라씨 승준 오빠가 불렀지만 아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빠르게 걸어가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준 오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준이가 아라의 어깨 너머 승준 오빠를 봤습니다. 아저씨, 안녕. 준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승준 오빠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승준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 아들 왜 내 아들이야. 한기호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승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 실장, 저 아이가 제 아들 같아요. 한기호는 놀라 승준을 봤습니다. 사장님, 귀 뒤에 점이 있어요. 박씨 집안 유전이에요. 혈액형도 같고 나이도 맞아요. 그리고 무엇다 보다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라씨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한기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요? DNA 검사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전에 아라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죠. 제대로. 승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라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이가 콜록콜록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준아, 괜찮아. 아라가 준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준아, 아라는 당황해서 준이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숨 쉬어져. 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였어요. 아라는 준이를 안고 로비로 뛰어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내가 숨을 못 쉬어요. 준이는 나의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119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때 승준이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 한기호가 뒤따라 내려왔어요. 응급실 비하세요. 지금 당장 S그룹 병원으로 연락하고 소아과 최고 의료진 대기시켜요. 네, 부사장님. 한기호가 전화기를 꺼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승준은 아라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안을게요. 안 돼요. 아라가 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 다툴 시간 없어요. 승준이 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준이는 승준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기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준은 준이를 안고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아라도 뒤따라 뛰었어요. 건물 앞에는 검은 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준은 준이를 안은 채 뒷좌석에 탔어요. 아라도 옆에 탔습니다. S그룹 병원 최대한 빨리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는 빠르게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승준은 준이를 안은 채 준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질 거야. 준이는 승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 내가 있잖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승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라는 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준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제발 괜찮아야 해. 차는 신호를 무시하며 달렸어요. 한기호가 전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환자 이송 중입니다. 경로 확보 부탁드립니다. 10분 후 S그룹 병원 응급실 있다. 구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줄지어서 있었죠. 환자분 이쪽으로. 승준은 준이를 들것에 내려놓았습니다. 준이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아라는 유리창 너머로 준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몸에 링거가 꽂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준아, 아라는 무릎이 꺾였어요. 준이 아라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 최고 의료진이 보고 있어요. 승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라는 승준 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리하게 데리고 와서 아니에요. 아라 씨의 잘못 아니에요. 승준은 아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라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승준은 창가에 서서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기호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부사장, 일무 드세요. 고마워요. 한 실장. 승준은 커피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아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승준도 빠르게 다가갔어요. 준이는 괜찮아요? 급성기관지염이에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면역력이 약한 편이라 감기에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이혈, 액형이 왜 HB형이죠? 내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대. 의신가요? 만약을 대비해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O형이에요. 그렇군요. 아버지는요? 아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HB형입니다. 의사가 승준을 봤어요. 아, 버짓이군요. 그럼 유전적으로 비슷할 수 있겠네요. 혹시 어렸을 때 호흡기 질환 자주 앓으셨나요? 네,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정도 약 드시고 음주에 다시 오세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무거운 침묵을 남겼어요. 승준은 유리 창더머로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이는 링거를 맞다 놓며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평화로운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살짝 덮여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 은혜 아들일까 한기우. 호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실장, 네, 저 아이 진짜 제 아들 같아요. 한기호는 놀라 승준을 봤습니다. 사장님, H 혈액형도 같고 나이도 맞아요. 그리고 천식까지. 승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천식으로 고생했어요. 아버지도 그랬고요. 전이에요. 한기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린 DNA 검사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준은 고개를 아니요. 그 전에 아라 씨한테 물어봐야죠. 승준은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라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은 채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준은 천천히 가 아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라 씨, 아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준이 제 아들인가요? 아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당신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리 없잖아. 승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한기호가 조용히 손짓했어요. 부사장님,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승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4년 전, 오늘이 헤어진 뒤 아이를 낳았죠.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사라졌으니까요. 아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당신이 먼저 떠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고 저 혼자 남겨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떠났다고요? 그럼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잖아요. 전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승준이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막았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뭐요? 아라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왔어요. 제 자취방으로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우리 집 파산시키겠다고. 승준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전 당신 어머니한테 협박받았어요. 당신은 재벌 도련님이니까 몰랐겠죠.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라씨, 당신 어머니가 다녀가시고 얼마 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도망치듯 이사 갔고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혼자 준이를 낳았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이가 태어났을 때 병실엔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있었는데 전 혼자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이 첫 돌도 100일도 다 혼자 했어요. 준이가 아파서 밤새 응급실에 갈 때도 혼자였어요. 승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은 준이 아빠가 아니에요. 아라씨, 가세요. 제 발 좀 가세요. 아라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고준 어린이 어머님, 네, 깨어났어요. 지금 오셔도 돼요. 아라는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승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한기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개입하셨던 건가요?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전 어머니가 아라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지라고 했죠. 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럼 고아라 씨는 정말 억울했겠네요. 네. 그리고 혼자 아이까지.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실장, 4년 전 자료 찾아줄 수 있어요? 무슨 자료요? 어머니가 아라 씨를 만났던 기록, 비서실에서 움직였던 기록, 그리고 제 전화와 문자를 차단했던 기록, 전부 다요. 한기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장님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승주는 응급실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아라가 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준이는 아라의 품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내 아들, 내가 지켜야 할 아들. 차트 놔주세요.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한기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뭐요? 아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곧 죽 가져다 줄게. 응. 준이는 작게 웃었어요.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아니었어. 승준이었습니다. 손에는 죽 용기와 아이 간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죠. 왜였어요? 죽 사왔다. 아이들 먹는 거요. 승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아라 씨. 승준이 아라의 말을 끊었어요. 제발 준이 때문에라도 일단 받아주세요.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승준은 테이블 위에 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아, 괜찮아. 네,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준이가 까만 눈으로 승준을 바라봤어요. 승준은 무릎을 꿇고 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 근데 아저씨 손 따뜻해. 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은 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해. 한 손이었어요. 내 아들의 손. 승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아, 아저씨가 죽 사왔는데 먹을래? 네.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준은 죽을 열고 숟가락을 떴습니다. 조심해. 뜨거울 수 있어. 승준이 죽을 불어서 준이 입에 넣어줬어요. 준이는 오물오물 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승준도 웃었어요. 아라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승준이 준이에게 죽을 떠먹이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것처럼. 만약 4년 전에 아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4년 전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승준이 옆에 있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도 먹어야죠. 승준이 아라에게 죽 하나를 건넸습니다. 전 괜찮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아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준이에게 빵 하나를 주고 자신은 물만 마셨었죠. 드세요. 아라 씨가 쓰러지면 준이는 어떡해요? 승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습니다. 아라는 결국 죽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아라, 낸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달콤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라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어요. 준이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준이 안 울었어. 그냥 죽이 맛있어서 그래. 아라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승준은 아라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지켜줘야 했는데. 잠시 후 준이는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배불러. 그래, 다 먹었네. 우리 준이 잘 먹었어. 승준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이는 승준을 올려다 보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또 올 거지? 승준은 멈칫했어요. 그리고 아라를 봤습니다. 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승준은 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올게. 준이가 괜찮으면 좋아요. 준이가 박수를 쳤어요. 그때 승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기호였어요.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아야 해요. 승준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 실장, 부사장님 찾았습니다. 한기호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4년 전 자료요. 모두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회장님께서 비서실을 동원해서 고아라 씨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셨어요. 8월 23일 고아라 씨 자취방에서요. 승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휴대폰과 이메일을 차단했습니다. 고아라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는 모두 비서실에서 가로챘어. 요금 얼마나요? 석 달입니다. 11월까지요. 승주는 벽에 주먹을 쳤어요. 젠장 그리고 부사장님 더 있습니다. 뭔데요? 고아라 씨가 임신한 걸 회장님 하셨습니다. 승주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고아라 씨가 산부인과에 간 기록을 비서실에서 확보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라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승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저한테? 네, 오히려 고아라 씨가 사라지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승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어떻들? 한기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이 자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단 보관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야겠다. 지금요? 네, 지금 승주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준이는 잠들어 있었고 아라는 준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라 씨, 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특실로 옮겨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희는 아라 씨. 승준이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준이를 위해서라도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아라는 승준을 바라봤어요. 승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승준은 간호사를 불러 특실 이동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아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해요. 아라 씨, 전 진심이에요. 준이를 지키고 싶어요.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준은 한 번 더 준이를 바라보고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승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날 밤 9시 승준은 S그룹 본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35층 끝에 위치한 회장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미정 회장은 야근이 일상이 없습니다. 승준은 문을 노크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오미정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승준,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요. 승준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4년 전 고아라라는 여자 기억하세요? 오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기억하지?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아라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오미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알았구나. 네,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비서실을 동원해서 조사하셨죠. 그래, 내가 했어. 오미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를 지키려고? 지킨다고요? 승준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은 게 지킨 거예요? 승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는 알면서도 숨기셨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데 오미정이 일어섰다. 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신분도 집안도 안 맞는 여자야. 그게 중요해요. 신분이? 집안이? 당연하지. 넌 S그룹 후계자야. 아무나 만날 수 없어. 아라 씨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승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라 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라 씨 뱃속엔 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숨기셨어요. 네, 숨겼어.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오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와 애가 없는 게 너한테 더 나았어. 난 지금 부사장 자리까지 왔잖아. 어머니, 승준아, 현실을 봐. 사랑 따위로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능력 있는데. 오자야, 재벌가 딸이나 명문가 출신이어야 해. 승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렸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전 그걸 4년 동안 느꼈어요. 승준은 오미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습니다. 어머니, 전 준이를 인정할 거예요. 제 아들로. 안 돼? 막을 수 없어요. 승준아, 내가 그 아이를 인정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캔들이 될 거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 거야. 상관없어요. 회사 이미지보다 제 아들이 더 중요해요. 승준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아라 씨와 준이한
태 손대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승준아, 오미정이 불렀지만 승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미정은 책상을 쳤어요. 젠장. 그리고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고아라 신상다. 시조사해. 약점 찾아내. 네, 회장님. 오미정의 눈. 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승준아, 넌 아직 어려? 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음날 아침 아라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특실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병실에 소파와 TV까지 있었죠. 준이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라는 준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어요. 다행이다.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어세요. 승준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침 식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어요. 깨어났네요.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아라는 어색하게 말했다. 습니다. 승준은 테이블 위에 트레이를 내려놓았어. 죽, 샐러드, 과일, 우유가 정갈게 담겨 있었습니다. 준이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다. 다행이네요. 승준은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이는 미소 진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아라씨, 네, 어젯밤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4년 전으로요. 어머니가 인정하셨어요. 아라 씨를 만났던 것도, 저한테 숨긴 것도.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라 씨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방치하셨다는 것도요. 승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아라가 일어섰습니다. 전 4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준이 낳고 키우고 밤마다 일하고. 아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준이가 아플 때마다, 준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당신을 원망했어요. 아라씨, 근데 지금 와서 안 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준은 아라에게 다가갔어요. 나씨, 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어요. 어떡해요? 준이를 제 아들로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아라씨와 준이를 지킬 거예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아라씨, 전 4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이제 와서 도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준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승준이 소리쳤습니다. 준이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지 아세요? 아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승준은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라 씨, 전 준이 아빠예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세요. 준이를 사랑할 기회를요. 아라는 손을 뿌리쳤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할게요. 매일 올게요. 준이 옆에 있을게요. 그러다가 또 사라지면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이한테 아빠가 생겼다가 또 사라지면 준이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승준은 아라를 바로 바라봤습니다. 안 사라져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지켜보세요. 제가 진심인지. 2사람은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준이가 눈을 떴다. 습니다. 엄마, 아저씨, 왜 싸워? 아라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싸웠어. 준아, 그냥 이야기했어. 승준도 무릎을 꿇고 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준아, 안녕. 잘 잤어, 네? 근데 배고파요. 그래, 아저씨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승준이 트레이를 가져와 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와, 많다.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승준은 준이가 먹기 편하게 죽을 떠서 시켜줬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네, 준이는 오물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이는 승준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준이는 평소에 낯을 많이 가렸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도 한참 걸려서 마음을 열었죠. 하지만 승준에게는 처음부터 편해 보였습니다. 혈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엄마도 먹어. 준이가 아라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도 먹을게. 아라는 자리에 앉아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이후을 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식사가 끝날 무렵 승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라씨, 제가 준이 양육비 지원하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아라씨, 이건 제 의무예요. 준이 아빠로서. 당신은 준이 아빠가 아니에요. 아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그런 법적으로 만들겠어요. 뭐라고요? DNA 검사하고 출생신고 정정할게요. 준이를 제 호적에 올릴 거예요. 아라는 얼어 붙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준이가 제발 다 아들이 되잖아요.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감당할게요. 준이가 상처받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해요. 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승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라는 주먹을 쥐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4년 동안 키웠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싫어요.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준이가 놀라 두 사람을 봤어요. 엄마, 왜 그래? 아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안해, 준아. 엄마가 좀 화났어. 왜? 아저씨랑 이야기하다가 준이가 승준을 봤습니다. 아저씨, 엄마 화나게 했어요. 아니야, 준아. 아저씨 잘못이야. 승준이 준이의 머리를 다듬었어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미안하게 했어. 그럼 사과해. 준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승준은 아라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아라씨. 제가 너무 급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준이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라씨도 지키고 싶어요. 아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3일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태어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승준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식사를 가져왔고 오후에는 준이와 놀아줬어요. 준이는 점점 승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응. 준이 보고 싶어서 왔지. 저도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준이가 승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승준은 준이를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여. 태어날 아침, 승준은 아라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4년 전 자료예요. 어머니가 했던 일들이 정리돼 있어요. 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라 신상조회 및 접촉 결과라는 서류였어요. 읽는 동안 아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다음 장을 넘겼어요. 승준과 아라의 전화, 이메일을 차단한 기록이었어요. 통화 247건, 문자 323건, 아라는 숫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승준 오빠가 이렇게 많이 연락했었구나. 차단된 문자 내용 중 일부가 첨부돼 있었어요. 시지에는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날짜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디 있냐? 왜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점점 미안해. 제발 연락해로. 끝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인사로 바뀌어 있었죠. 승준이 남긴 수많은 시지들을 보고 아라는 숨이 막힌 듯 서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승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락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다 막았던 거였어요. 아라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고아라 임신 확인 서류였어요. 아라는 종이를 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임신한 걸 알았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승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라 씨가 혼자 아이를 낳고 사라지길 바라셨어요. 아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승준이 아라를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라는 승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전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이가 두 사람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아저씨, 왜 울어? 아라는 눈물을 닦으며 준이를 안았다. 습니다. 엄마가 좀 슬퍼서 그래. 준아, 왜 슬퍼?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준이가 아라의 뺨을 만지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준이가 여기 있잖아. 아라는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아. 승준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다. 습니다. 한기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실장, 회장님께 서부르십니다. 승준은 아라를 봤어요. 잠깐 다녀 올게. 조심해요. 걱정 마요. 승준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승준은 주먹을 쥐었어요. 뭐니? 이번엔 제대로 대화해야겠어요. 35층 회장실에서 오미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승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르셨어요? 앉아라. 오미정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승준은 앉지 않았어요. 서서 들을게요. 그래, 내 맘대로 해. 오미정이 돌아섰습니다. 승준아, 그 여자와 아이 포기해. 싫어요. 이건 명령이야. 따르지 않겠어요? 승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미정은 차갑게 웃었어요. 네가 그 아이를 인정하면 회사에 타격이 갈 거야. 미혼모아에 숨겨진 아들, 언론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감당할게요.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주가가 떨어지고 거래처가 흔들리고 임원들이 반발할 거야. 그래도 해야 해요. 왜? 준이가 제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아라 씨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오미정은 코웃음 쳤습니다. 사랑나? 직도 그런 말을 해. 네, 전 아라 씨를 사랑해요. 4년 전에도 지금도. 오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승준아, 네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난 너를 후계자에서 배제할 거야. 승준은 오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세요. 후계자자이 필요 없어요. 준이와 아라 씨가 더 중요해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신 나갔구나. 아니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승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전 4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살았어요. 회사를 위해, 가문을 위해 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승준.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준이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아라 씨를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빼앗아간 사연 되찾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오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승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만 가 보겠습니다. 승준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려. 오미정이 불렀어요. 승준이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그 여자와 아이를 포기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줄게. 회사, 재산, 권력 필요 없어요. 승준아, 어머니, 전 이미 선택했어요. 승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오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대.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비서실, 고아라 신상 제조사에 약점 찾아내. 뭐든 좋아. 네? 회장님. 오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아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이는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뭔데? 우리 가족. 준이가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세 명.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이게 준이, 그리고 이게 준이가 한 사람을 가리쳤어요. 아저씨. 아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이,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저씨 좋다. 근데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하지만 아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아저씨 앞으로도 올 거지? 모르겠어. 오면 좋겠어. 아저씨랑 놀면 재밌어. 아라는 준이를 안았습니다. 준아,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아빠를 못 만들어줘서. 준이가 아라의 뺨을 만지며 말했어요. 괜찮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난 포기 안 할 거야. 아라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승준이 놓지 않았어요. 아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지킬게. 준이도, 아라, 너도. 하지만 오빠, 어머니는 절대 리를 인정 못 할 거예요. 상관없어. 난 이제 네 허락 필요 없어. 오빠, 아라야, 다시 시작해. 우리. 아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니 마. 음은 흔들렸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또 버려지. 우연 준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준이가 승준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내 그림 봐요. 응. 뭔데? 우리 가족이에요. 준이가 그림을 승준에게 보여줬어요. 승준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야, 정말 잘 그렸다. 이게 누구야? 이게 엄마, 이게 나, 그리고 이게 아저씨. 아저씨도 가족이야. 응. 아저씨, 우리 가족 할래요? 준야. 이가 순수한 눈으로 승준을 올려다봤어요. 승준은 무릎을 꿇고 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아, 응. 아저씨가 준이 아빠가 되면 어떨까? 준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아빠, 응. 아저씨가 준이 아빠 되고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어. 준이는 아라를 봤습니다. 엄마, 아저씨 우리 아빠대. 아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승준이 아라를 봤어요. 아라야, 제발 기회를. 저 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워요. 또 혼자 남겨질까 봐. 절대 혼자 남겨지게 하지 않을게. 승준이 일어나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라야, 난 진심이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지킬게. 준이한테 좋은 아빠 될게. 그리고 아라, 너한테도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게. 아라는 승준을 바라봤어요. 승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알았어. 기다릴게. 승준이 아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준아, 아저씨랑 놀까? 좋아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완전히 회복됐고 아라는 S그룹 디자인실에 정식 채용됐어. 승준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부사장님, 이건 좀 인사 담당 임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고아라 씨와 부사장님의 관계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관계요? 네? 부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신다는 맞습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아라 씨는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임원은 놀라 승준을 봤어요. 부사장님, 그럼 그 아이가 네, 제 아들입니다.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어머니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승준은 서류에 서명했어요. 고아라 씨 채용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승준은 다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오미정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왔구나.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오늘 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기자회견? 준이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하는 회견입니다. 안 돼. 미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막을 수 없어요. 승준아, 네가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니? 회사는 문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미혼모 아예 숨겨진 아들을 인정하는 게 내. 승준은 오미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난 너 엄마야. 알아요. 하지만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미정은 책상을 쳤습니다. 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난 그 여자를 가만 안 둘 거야. 건드리지 마세요. 승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라 씨한테 손대시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쩔 건데. 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승준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4년 전 오미정이 아라를 협박했던 기록, 승준의 연락을 차단했던 기록, 아라의 임신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기록,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정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니? 비서실 백업 서버에 다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록도 있고요. 승준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비 1,200만 원, 비서 동원 인건비 800만 원,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하셨죠? 이건 횡령입니다. 승준아, 그리고 제 개인 통신을 무단으로 차단한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아라 씨 신상을 불법으로 조회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승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임원회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 자리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미정은 입술을 떨었어요. 너, 날 협박하는 거니? 아니요. 경고해. 승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라씨와 준, 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전 이걸 공개할 겁니다. 승준아, 넌 정말 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정말 날 버리는 거니? 엄마를 어머, 네가 먼저 버렸잖아요. 제 행복을, 제 가족을요. 승준은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아라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승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미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승준아,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한 거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라는 S그룹 디자인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준이는 회사 내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S그룹은 직원 복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나요? 기서 노는 거야. 친구들 사귀고 재밌게 놀아. 준이는 신나서 어린이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대. 아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이가 행복해 보여. 디자인실은 30층에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에 큰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에는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아라시죠? 저는 최문정 팀장입니다. 30대쯤 되어보. 이는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최문정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라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가 그 여자 부사장님이랑 관계가 있다던데 아이도 미혼모라며 속삭임이 들렸어. 아라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견뎌야 준이를 위해서라도 점심시간에 아라는 원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최문우 정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어요? 네,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심심하잖아요. 최문정이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요. 다 지나가요. 최문정, 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진짜 부사장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한데요. 부사장님, 우리 회사에서 제일 차가운 사람으로 유명한데 차갑다고요. 표현 안 하고 항상 냉정하고 근데 요즘 좀 달라졌대요. 웃기도 하고. 최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라씨 때문인가 봐요. 아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후 3시쯤 승준이 디자인실에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승준, 웬 아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라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라는 승준을 따라 복도로 나왔어.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출근 첫날인데 괜찮아요. 입어라고 하지 않아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승준은 아라의 손을 잡고 맞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이해요. 제 선택이에요. 아라가 승준을 바라봤어요. 승준 씨, 전 생각해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승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요? 네, 무섭지만 해보고 싶다. 준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아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4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승준은 아라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준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준이는 안 돼요. 약속할게요. 절대 상처 안 줄게요. 승준이 아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승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라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S그룹 본사 34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맨 끝에는 오미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박승준 부사장이 앉아 있었죠. 오늘 회의한 거는 2가지입니다. 한기호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첫째, 박승준 부사장의 개인 발표관. 둘째, 회장의 경영행위에 대한 검토안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부사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승준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승준은 심호흡을 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4살, 이름은 고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부사장님이 아들이. 어머니는 고아라 씨입니다. 저와 4년 전 연인 관계였고
현재 우리 회사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놀라 서로를 봤어요. 오미정은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준이를 제 호적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아라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부사장님, 한 임원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미혼모 아이, 숨겨진 자식이라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입니다. 승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미정 회장께서 4년 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자료들을 보시죠. 한기호가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임원들은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 비서 동원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죠. 승준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총액 2천만 원입니다. 이건 횡령에 해당합니다. 승준아, 오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지금 내 엄마를 고발하는 거니?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승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통신을 무단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부사장님, 이건 형사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승준, 이 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회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슨 책임?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한 임원이 반발했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한기호가 나섰습니다. 저 휘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회장님의 행위는 법상 임원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배임이고요. 그리고 승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고아라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셨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봤어요. 표결하겠습니다. 한기호가 말했습니다. 오미정 회장 회의만에 찬성하시는 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결국 12명.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오미정 회장께서는 즉시 회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오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승준아, 어머니, 회사는 가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해요. 승준이 일어섰습니다. 고 저는 부사장직을 유지하며 당분간 회장 직무 대행을 맡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고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승준을 봤어요. 승준, 봐, 넌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승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승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서울 한강공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7살이 된 준이가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그래, 지금 간다. 승준이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더 이상 자주 아프지 않았죠. 준아, 천천히 뛰어. 넘어지겠어. 아라가 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라는 S그룹 디자인실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그리고 2년 전 아라와 승준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죠. 저기 봐, 연날리는 사람이야. 그래, 우리도 연날릴까? 좋아요. 승준은 준이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아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문정이었어요. 아라의 절친이 된 친구였죠. 아라, 다 여기 있었구나. 언니 준이가 잘 크네. 벌써 이렇게 컸어. 시간 정말 빠르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아, 나야?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 아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될 줄은. 그러게, 넌 정말 잘 버텼어. 최문정, 이 아라의 손을 잡았어요. 너 혼자 준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 포기할 수 없었어. 준이 때문에 아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맞아. 그 시간이 널 더 강하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준이와 승준을 바라봤어요. 준이는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승준은 준이를 안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연이 날라가. 그래. 우리 준이 정말 잘하네. 아라는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준아, 재밌어? 엄마도 같이 해요. 그래, 엄마도 할게. 아라가 준이 옆에 섰습니다. 승준은 아라의 허리를 감싸며 섰어요.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나도요. 승준이 아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준이 까르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준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며 세 사람 주위를 맴돌았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라는 눈을 감았어요. 4년 전 그때 정말 힘들었지. 혼자 준이를 낳고 우고 밤마다 울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해. 아라는 눈을 떴습니다. 승준이 미소 지으며 아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생각해요? 그냥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들었다는 생각.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승준이 아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응, 함께니까. 준이가 2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래, 먹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S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그녀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회사는 승준이 잘 이끌고 있었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승준과 아라 그리고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이가 달려갔어요. 오미정은 놀라 준이를 받았습니다. 준이,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준이가 오미정을 안았어요. 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승준과 아라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승준아, 아라도 오미정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앉아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 상? 무슨 상? 그림 대회요. 1등했어요. 그래, 정말 잘했구나. 오미정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승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 승준아. 오미정이 승준을 봤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승준은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너희 둘을 갈라놓은 것도 준이를 숨긴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오미정, 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너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너의 행복을 빼앗다. 아구나. 아라가 오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라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으로 오미정은 눈물을 흘렸다. 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이가 오미정을 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우리 같이 놀아요. 네, 같이 놀자. 네 사람은 그렇게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